안녕하세요. 알비온 초보 유저 크파입니다. 블루, 옐로 존, 즉 안전 지역에서만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안전함과 수리비만 생각하게 되는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전설 같은 몬스터 존재 여부, 항상 채집물의 잔여물만 놓여있는 미스터리한 현상, 던전 강제 공유 등 여러가지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문제점을 만나게 되고, 안전지역에서 끝까지 함께 하자던 동료가 어느 날 PVP 존, 레드, 블랙 존에서 대기업 총수급으로 변하더니 연락이 두절되는 알비온 인생 현타가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PVP 존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PVP 존, 레드, 블랙 존, 현지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유저의 체험,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유저들이 PVP 존에 대해 알아야 될 점과 타야 될 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PVP 존으로 지금 바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 반대로 여러분이 블루, 옐로 존, 즉 안전지역에서 충분히 성장한 다음 PVP 존으로 가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안전지역에서 한번 현타가 오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게임을 접고 싶어지고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오면은 정말 그대로 다 접더라고요. 그런 현타를 이겨내기 위해서 억지로 혹은 용기 내서 PVP 존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보 공유를 하는 점과, 이 정보를 통해서 PVP 존으로 향한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상 제작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자, 그럼 초보의 정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우린 가끔 블랙존에 가면 무조건 좋다, 그런 비슷한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초보 유저들이 많은 블랙존에서 갱커 유저들이 갔을 때 이야기고, 초보들의 현실은 가면 그냥 블랙존 발전 기금 및 블랙존 선배들의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낼 뿐입니다. 조금 많죠. 물론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고 적응해서 유지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자기가 얻었던 이익들은 잊어먹고 자기가 죽었던, 크게 당했던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멘탈이 깨집니다. 거의 대부분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초보가 블랙존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유를 만드는 불공평한 격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평한 공격력. 블랙존은 이미 적응을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고 거의 포식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고무건틀 낸 루피, 듀얼소드 조로 등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격차의 유저들이고, 이미 그들은 맵, 유저들의 습관, 사운드 플레이 등 다양한 경험을 이미 숙지했고 그동안 쌓은 재력을 기반으로 공격력마저 높은 상태입니다. 이미 알비온 인생 다회차를 끝낸 사람들이 초보들을 강제 과외를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고, 그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 게릴라. 가끔 공격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블랙존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2명에서 3명 혹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며, 특징은 한 명이 공격당하면 2~3명이 도온다는 건데요. 이미 많은 전투와 어려움을 같이 겪은 동료들로 뭉쳐있는 갱커들은 거의 베트남 게릴라 전술을 알비온에서 그대로 재현하는데요. 아직 동료도 없고 필드 싸움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초보 유저의 경우 숫자로도 밀리고 세팅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운 좋게 한 명 잡아도 그 사람의 아이템은 5만원에서 8만원 사이, 심지어 3개에서 4개 정도 부셔져서 2에서 3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만지고 뒤이어오는 지원병으로 인해 바로 헌납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문 용역들. 이들은 공격력도 높고 집단으로 다니는데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유저들이 모든 것을 쓸고 다닙니다. 숫자와 공격력에서 이미 엄청난 우위를 접하고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며, 심지어 돈과 아이템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모든 컨텐츠를 즐기고 유저 잡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전문 용역들입니다. 한 명 상대도 버거운데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돌아다니면서 한 지역의 입구를 2명에서 3명씩 막고 다른 멤버들이 초보 유저들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심지어 가끔 운 좋게 다음 맵으로 넘어가도
그 집단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 불공평한 부분은 초보 유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블랙존에서 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들은 이미 갱커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보 유저들만큼,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연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지역에서 초보일 때는 마인드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성비로 가야 되는 게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애초에 초보분들이 블랙존에 가는 이유는 높은 경험치와 부족한 은화 획득입니다.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로 가서 은화도 벌고 높은 경험치도 획득, 죽더라도 적게는 4만, 많게는 8만 정도의 금액만 손해보는 게 멘탈적으로도 이익을 따질 때도 극한의 효율이며 베스트가 아닐까요? 경험치 이벤트를 얻으러 가는데 입장료는 4만에서 8만 정도, 덤으로 아이템도 얻을 수 있다. 딱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블랙존에서의 장수 비결 중 하나입니다. 포인트는 가성비만이 최고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고액의 아이템을 쓰고 고액의 탈 것을 타면서 오래 쓰면 좋죠. 하지만 그런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면 빠른데 왜 버스 타고 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현재는 비행기 값을 유지할 수 없는 초보이기 때문에 초보라는 타이틀을 뜯고, 즉 블랙존에 적응할 때까지, 어느 정도 재력이 쌓일 때까지 가성비로 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PVP존에서 활동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초보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초보지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액의 탈 것, 장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에게 그 이유나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추천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초보가 블랙존에 갔을 때 당하는 불공평한 상황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어느 정도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기에 상처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블랙존에서 초보분들이 타고 다니는 탈 것 추천입니다. 우선 이 추천은 필드의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거의 블랙존에서만 살고 있는 한 유저의 체험, 경험을 통해 추천하는 것이며 참고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PVP존에서, 블랙존에서 초보들이 탈 것 두 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바로 황소와 승용마입니다. 이미 모두가 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탈 것들이죠. 오늘은 이 탈 것들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과 실제로 PVP 존에서 어떤 장점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이 탈 것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스타일, 기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과 자신이 맞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그에 따른 계속되는 질문과 돌아오는 대답의 애매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승용마와 황소의 기본적인 각 특징과 PVP 존에서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용마와 황소의 특징, 가성비. 승용마와 황소 이 둘은 탈 것 중에서, 알비온 탈 것 중에서 당나귀를 제외하고 가장 기본이며 탈 것이 없는 유저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가장 첫 스타트선에 위치한 탈 것입니다. 현생으로 비교하자면 대중교통, 자전거, 조금 더 나아가면 중고 자동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PVP 존에서의 위험을 감안하고 가성비만을 생각한다면 높은 확률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속도. 이동속도의 경우 여러분이 튜토리얼 때 받는 당나귀를 포함해서 알기 쉽게 비교시켜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가성비 3대장 중 승용마가 이동속도, 질주 이동속도, 질주 시작 시간까지 높기 때문에 빠른 이동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성비 3대장 외에 거의 모든 탈 것에게 이동 관련 능력치가 밀리는 포지션입니다. 탱커 역할. 탱커 역할이라 함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갱커들의 공격들을 맞고도 버틸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합니다. 탱커 스탯이 중요한 점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탈 것에서 내리게 해서 유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그 탈 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스킬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공격자는 스킬이 빠진 상태지만 탈 것에서 강제로 내려진 유저는 쿨타임이 없이 스킬을 쓸 수 있기에 역공하기도, 도주하기도
편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도주하는 경우 탈 것의 탱커 스탯이 높을수록 많은 이들, 즉 다수 갱커들의 스킬을 뽑아낼 수 있고 그만큼 공격받는 유저가 맞을 스킬의 개수가 적겠죠. 그것은 즉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탱커 스탯을 당나귀 포함 가성비 3대장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황소의 경우 HP 양 뿐만 아니라 갑옷, 마법 저항, 심지어 CC 저항까지 있기 때문에 가성비 3대장 중 탱커 역할을 대표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스킬과 이동 속도를 제외한 순수 탱커 능력치만 따지고 보면 황소는 다른 탈 것에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의 고가 탈 것보다 높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심지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황소는 3티어라는 점, 3티어 일반의 기준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잠재력은 조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탈 것의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PVP 존에서의 각 탈 것의 용도가 보이는데요. 각 탈 것의 PVP 존 용도입니다. 승용마의 용도. 승용마의 경우 가성비와 이동에 특화된 탈 것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좋은 탈 것들 중에서 가장 빠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수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이동 속도가 빠른 가성비 탈 것,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 많은 유저들이 PVP 존에서 사용하는 탈 것입니다. 솔로, 다수 갱커들의 포위망에서 빠져나갈 때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점은 HP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6에서 7T 이상의 아이템 세팅 정도면 쉽게 터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황소의 용도. 황소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과 높은 HP, 준수한 방어력, 마법 저항, CC 저항을 가진 탈 것으로 높은 공격력의 소수 갱커들과 어중간한 다수 갱커들을 피할 때 좋습니다. 하지만 잘 꾸려진 다수 갱커의 경우 이속이 빠른 탈 것으로 앞질러 가서 스턴을 넣고 뒤이은 연계 공격이 들어오면 높은 확률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용마와 황소의 특징과 PVP 존에서의 장단점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지만 간과하는 점을 알려드리자면 사실 탈 것에 대한 선택도 매우 중요하지만 갱커들이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에 등장하기 전에 그것을 눈치채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센스와 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은 가장 큰 부분을 말하자면 화면에 보이듯이 갱커들의 루틴과 사운드 플레이에 익숙해지면 가성비 탈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환경과 맞는 상황이 되면 역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갱커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탈 것으로 커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비효율적임을 알려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은 시간 문제로 인해서 갱커 루틴과 사운드에 대한 부분은 화면 상단과 댓글에 그 관련 영상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초보가 필드에서 탈 것에 대한 이유와 각 탈 것의 특징, 필드에서의 장단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초반에 블랙존에 진입하는 초보 유저들이 갱을 당하고 본인의 탈 것 선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만 정보 부족과 무책임한 답변들로 인한 혼란 등 답답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승용마, 황소가 무조건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숙련도에 따라서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꾸는 것도 좋고 비싼 탈 것 사서 오래 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갱커들과의 격차는 탈 것만으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갱커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겪는 스트레스, 손해 등을 겪고 오래 버티고 적응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온 유저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과 연구, 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 갱커들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포기하지 마시고 블랙존, 레드존 그런 PVP 존에서 죽었다고 멘탈 깨지지 마시고 더 적응하고 연구하시면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